안녕하세요. 미호 유튜브 수호자입니다. 격식 있는 토크를 위해서 원장님께 제가 아니라 팀장님이 간다고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 네. 안녕하세요. 그거 제가 보낸 겁니다. 갑자기? 또 많이 쌓여서요. 아, 질문이? 네. 쌍꺼풀 수술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다른 쪽과 다르게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요. 잘 빠지지 않는 쪽에 냉찜질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실은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냉찜질은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보통 수술하고 48시간, 길게 한 3일 정도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3일이 지나면, 3일 전까지는 붓는 거를 안 붓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거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이미 부어있는 걸 빠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찜질을 해줘요. 설명을 잘못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주가 지났으면은 냉찜질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서 빨리 붓기를 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벌써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실은 뭐 따뜻한 찜질을 막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은 뭐 붓기 주사 같은 게 있어요. 병원에서 좀 붓기 좀 빨리 빠지게 한쪽 뭐 눈에만 제가 저 같은 경우 살짝 놔주는 그런 주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조금 맞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냉찜질을 하면 안 되고 따뜻한 찜질을 해야 돼요. 지금 찬 찜질을 하면 오히려 붓기가 더 안 빠집니다. 양쪽 눈이 붓기가 따로 빠질 수도 있나요? 이쪽은 빨리 빠지고 이쪽은 늦게 빠지고 이런 그런 일이 자주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많지. 왜냐면 뭐 눈이 한쪽이 더 피가 더 많이 나고 한쪽이 더 피가 적게 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 자게 되면 누워진 쪽이 또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양쪽 눈의 붓기가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완전히 똑같게 붓기가 빠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 부분절개랑 앞트임 수술을 했는데 속눈썹 붙이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우리가 보통 속눈썹 붙일 때 보면은 뭐 본인이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 좀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속눈썹 붙일 때 가만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붙일 수는 없고, 뭐 본인이 붙인다라고 하면 뭐 거울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해서 붙인다든지 뭐 약간 이런 동작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가장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술하고 2주? 최소 2주는 지나고 속눈썹 붙이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팩트체크,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 김 원장님이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속 시원한 설명, 아마 김 원장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쌍꺼풀 라인이 느슨해진다. 느슨해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조금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세월이 지났는데 쌍꺼풀이 많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처져서 쌍꺼풀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수술하고 한 3, 4개월 만에 쌍꺼풀이 작아졌다, 이런 경우는 실은 3, 4개월 만에 눈이 처질 수는 없잖아. 그럼 3, 4개월 만에 왜 쌍꺼풀이 작아졌냐면, 너무 세게 쌍꺼풀을 잡으면 또 어색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기로 쌍꺼풀을 잡게 되거든요. 근데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눈썹을 많이 쓴다든지 해서 쌍꺼풀 라인이 살짝 풀리게 되면 쌍꺼풀이 꾹 들어갔던 게 살짝 오면서 이제 쌍꺼풀이 좀 작아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쌍꺼풀을 좀 세게 잡아주면 다시 기존 크기의 쌍꺼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한 2달 전쯤에 부분절개 눈매 교정 앞트임 수술을 했는데 눈 뜨는 연습을 안 했더니 앞꼬리가 연해진 것 같다. 수술한 지 2달이 지났는데 눈뜨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앞부분이라고 하면 이 요 몽고주름 있는 이 부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라면 뭐 구멍을 한두 개 내서 비절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정도 더 세게 찍어주는 거를 먼저 택할 것 같고, 그렇게 다시 한번 했는데도 또 거기가 느슨해지고 풀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절개 방법을 고려를 해야 돼요.
눈 뜨는 연습으로는 힘들 것 같다. 지금 벌써 이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눈 뜨는 연습으로는 일단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눈 뜨는 연습은 처음 일주일 그리고 초반 한 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급해서 뽑아오진 못했는데 진짜 한 2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눈수술을 했는데 18일 날에 실밥을 풀었대요. 그리고 21일 날 저희가 알바가 있어가지고 피부 화장이나 기초 화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추천해주는 건 수술 후에 일주일을 얘기를 해줘. 왜냐면 눈수술은 실밥을 풀었다고 해서 강하게 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세게 벌리면 져버리거든. 화장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술 실밥을 풀고 3일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울 때 하나도 안 문질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밥을 풀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화장을 해야 그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울 때 만약에 눈수술한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화장하고 안 지우면 오케이네요. 화장하고 안 지울 수가 없잖아. 피부가 썩을 것 같은데. 다음날 뭐 안 나간다고 하면 아, 그러면 화장을 안 지우고 일주일까지 4일 동안 화장을 안 지우겠다? 3일 동안 하고 한 이틀 정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화장을 안 클렌징을. 지우고. 네. 붓기가 더디게 빠지는 것보다 빨리 빠지면 라인이 얇아질 가능성이 큰가요? 더디게 빠질 때보다 빨리 빠질 때 라인이 더 얇아지는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붓기가 빨리 빠지는 사람이 그럼 라인이 생각보다 더 작아질 거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붓기가 빨리 빠지는 사람은 체질상 빨리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종 결과로 빠르게 도달하는 거지, 붓기가 빨리 빠지는 사람이 쌍꺼풀이 더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붓기가 되게 오래 가는 사람은 라인이 굉장히 두껍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붓기가 빨리 빠져서 라인이 더 얇아졌다면 라인이 느슨해졌다, 아주 약간 풀렸을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예측했던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 정도 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라인보다 얇아졌다, 근데 그게 붓기가 빨리 빠져서 얇아졌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붓기가 빨리 빠져서 그 정도에 빨리 도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한 거고, 만약에 생각보다 작아졌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최종 결과가 쌍꺼풀이 작아지는 거는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초점이 흐리고 눈이 시린 것 같다. 원래 시력은 정상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일단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여기서 얘기한 초점이 흐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눈이 시리다라는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 원래 제일 많은 건 눈이 뿌옇게 보인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첫 번째로 눈이 뿌옇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통 쌍꺼풀 수술하고 연고를 주는데 연고가 이렇게 눈에 흘러 들어가서 눈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많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초점이 흐리다. 초점이 흐린 경우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는 이제 뭐 마취약이랑 요 약 중에서 이제 약간 눈을 산동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약간 눈이 산동돼 있으면은 안과에서 눈 검사했을 때처럼 조금 뿌옇게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일주일 이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길게는 2주 정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매 교정을 좀 세게 했다든지 뭐 이제 피부를 좀 많이 잘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본인이 평소 생활할 때는 모르는데 잘 때는 이제 힘을 굉장히 약하게 주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살짝 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눈이 좀 시린다든지 시려서 이제 각막이 마르게 되면 스크래치 같은 게 생겨서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 이건 조금 뭐 교정이 필요하거나 조금 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면은 안과에 안과 가서 한번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런 경우 안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안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고 며칠 지나면 다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눈 수술은 시력이랑은 원래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없지. 만약에 시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지. 냉찜질은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냉찜질을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너무 오랜 기간, 뭐 20, 3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오랜 기간 되고 있으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왜냐면 수술하고 나면 감각이 떨어지니까 동상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분씩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10분씩 이제 하고
뭐 또 한 2-30분 정도 눈 뜨는 연습 좀 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주면 가장 좋아요. 이 반복은 할 수 있으면 뭐 계속해주면 가장 좋아요. 특히 이틀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근데 이제 냉찜질을 꾹 이렇게 2-3시간 누르고 있다. 이건 좋지 않다. 네. 많이 하면 좋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 반복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 남자 눈매가 어디가 좋은지, 남자 눈 수술 어디가 잘하는지 물어보는 수술인 것 같은데, 미호 성형외과가 가장 핫하게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